네, 세천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는 코르틴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또 코르틴을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코틀린에서 코르틴을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이 실행했던 코르틴을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알아볼 겁니다. 이 코르틴을 정교하게 취소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메모리랑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이 하나하나의 취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를 따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르틴을 취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캔슬을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코르틴 자체가 스스로 취소에 대해서 협조적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스레드를 캔슬할 때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번 비디오에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단순히 이제 코르틴을 취소하는 건데, 예제를 보면 런치를 해서 코르틴을 하나 생성합니다. 근데 런치를 할 때 리턴되는 값이 있는데, 이 객체가 잡 객체가 있습니다. 이 잡 객체는 코르틴을 실행되고 있는 코르틴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를 할 때 받았던 잡 객체에서 캔슬을 이용해서 잡을 캔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캔슬이 잘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보는 예제죠.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제가 준비가 되었고, 먼저 예제를 확인해보면 메인에 런 블러킹을 해서 메인 스레드를 일단 메인 스레드를 블러킹 시킵니다. 그리고 코르틴을 하나 만드는데 런치를 이용해서 코르틴을 만듭니다. 그리고 런치를 할 때 반환되는 잡 객체, 이 잡이라는 객체는 뭐냐면 이 어떤 잡이라는 인터페이스의 객체인데, 이것은 캔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캔슬을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코르틴 하나 만들었다. 여기서 코르틴 하나 만들고 어떤 딜레이를 가진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캔슬을 하고 그 다음 또 조인을 하고 프린트를 하는 건데, 여기서 봐줘야 될 게 여기 코르틴과 여기 뒤에 캔슬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코르틴은 어떤 동작을 하느냐? 코르틴은 1000번을 돌면서 1000번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 숫자를 0.5초 간격으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캔슬이 없는 상태에서 저 코르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1000번 동안 프린트가 될 겁니다. 0.5초 간격으로 1000번 동안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한 1.3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앱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초 뒤에 캔슬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를 지우고 캔슬을 해 보겠습니다. 한, 둘, 세 번 찍히고 캔슬이 불린 다음에 이 앱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이 3번 정도 되고, 그 3번 정도 되는 동안은 이제 1.1초 정도 지나면 3번 정도 실행이 되니까 그 뒤에 1.3초 뒤에 캔슬이 불리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코르틴을 실행할 때 런치를 해서 받은 반환된 잡이란 객체에 캔슬을 호출할 수가 있고, 그 캔슬을 호출하면 코르틴이 종료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캔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코르틴을 취소하는데, 이번 예제를 실행해보면 코르틴 취소를 해도 코르틴이 계속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코르틴이 취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예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코르틴 취소가 되려면 먼저 이 코르틴이 취소되려면 코르틴 코드 자체에서 협조적인 이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캔슬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서스펜드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서스펜드 펑션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스펜드 펑션을 호출하면 이 코르틴이 캔슬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은, 두 번째 예제의 구조는
처음에 코르틴을 론치를 해서 코르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1.3초 뒤에 캔슬을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예제랑 조금 다르게 여기서 캔슬 앤 조인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캔슬과 조인을 순차적으로 불러주는 그런 단순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제에서 이 런치를 이용해서 잡을 가지고 잡을 캔슬 시키는데, 이 코르틴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반복하면서 5번을 i 값을 증가시키면서 출력하는 거죠. 0.5초 간격으로 0, 1, 2, 3, 4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캔슬을 하는 건데, 이 예제에서 코르틴이 캔슬이 잘 될 것 같은데 캔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르틴을 실행시켰는데 0, 1, 2까지만 찍혔으면 좋겠는데 3, 4도 찍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코르틴 자체가 취소되는데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서스펜드 펑션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취소가 됐는데, 첫 번째 예제에 보시면 딜레이라는 어떤 서스펜드 펑션이 있습니다. 딜레이라는 서스펜드 펑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그냥 단순 연산만 있고 서스펜드 펑션을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예제에서 호출했던 이런 서스펜드 펑션을 한번 가져와다가 두 번째 예제에서도 한번 호출해보면 이게 좀 잘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도 서스펜드 펑션 호출했고 일시 중단된다는 이런 마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틴은 일시 중단도 되니까 서스펜드 펑션도 호출했으니까 코르틴 가이드에 의하면 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적인 함수가 된 겁니다. 협조적인 코르틴이 된 겁니다. 네, 이걸 실행을 해보면 0, 1, 2까지만 지키고 종료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스펜드 펑션이 없었다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0, 1, 2, 3, 4 5번 다 지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서스펜드 펑션은 딜레이 말고 이런 상황에 쓰기 딱 좋은 함수가 있다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 yield입니다. yield를 이용하면 이렇게 딜레이 1ms를 주지 않고도 종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캔슬이 됐는지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데, 코르틴 가이드에 따르면 이 잡에 캔슬을 하게 되면 이 코르틴 내부에서 서스펜드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시점에 이 서스펜드 펑션이 익셉션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캔슬이 돼서 이제 이런 일시 중단 함수에서 일시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될 때 익셉션을 던진다는 거죠. 익셉션을 체크해 보려면 여기 코르틴 내부에서 트라이 캐치로 한번 익셉션을 캐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틴 내부의 동작을 트라이 캐치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익셉션이 캔슬레이션 익셉션이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작이 일어나다가 어떤 익셉션이 떨어지면 여기 트라이 캐치에 잡혀서 익셉션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익셉션 한번 찍어보면 가로로 한번 막아서 보겠습니다. 세 번 실행한 뒤에 익셉션이 찍혔고 코르틴의 잡 캔슬레이션 익셉션이 찍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캔슬 시킨 방법은 강제로 익셉션을 발생시켜 가지고 코르틴이 종료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종료되게 하기 위해서는 코르틴 스스로가 협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캔슬을 체크하지 않으면 영원히 취소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처럼요, 이렇게 서스펜드 함수를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이 코르틴은 실행을 종료할 수 없다. 캔슬을 해도 종료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자기 로직이 완료가 돼서 리턴이 되면은 종료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 종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르틴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협조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았고,
이번에는 코르틴이 취소되기 위해서 협조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아까처럼 주기적으로 서스펜딩 펑션을 호출하면서 서스펜딩 펑션이 호출됐다가 다시 재개될 때 캔슬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익셉션을 던져주는 방식. 이 첫 번째 방법. 서스펜딩 펑션을 주기적으로 호출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이번 예제에서 알려준 두 번째 방법. 명시적으로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상태가 완료돼 이지 액티브라는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이지 액티브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이 코르틴을 종료시키면 된다는 방식입니다. 그게 두 가지 방식. 이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예제를 열었고 3번 예제도 비슷합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고 처음에 코르틴 하나 실행시키고 잡을 받아서 이 잡을 캔슬해 주는 거죠. 딜레이도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여기 while에 아까는 5번 정도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한히 반복하는데 이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지액티브가 잘 동작했는지 한번 로고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while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지액티브랑 while문이 나온 뒤에 이지액티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while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서 이지액티브는 true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캔슬을 한 다음에 while문을 나온 뒤에는 이지액티브는 false죠. 그래서 이런 상태 값을 가지고 코르틴이 스스로가 종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유한 게 아까처럼 익셉션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까는 일시 중단 함수가 다시 재개될 때 재개되는 시점에서 캔슬레이션을 체크를 해서 익셉션을 던져줬었는데 이런 방식은 익셉션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익셉션 정도만 찍어줬는데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익셉션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익셉션을 던지면서 종료가 되는 걸 체크를 한 거였고 두 번째 방식은 단순히 상태값을 체크를 해서 종료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이지액티브의 정체는 뭐냐면 확장 프로퍼티입니다. 어떤 코르틴에 이지액티브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이것의 내부 구현은 어떤 코르틴의 잡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제는 이제 코르틴을 종료할 때 리소스를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코르틴을 종료할 때 어떤 코르틴에서 뭔가 네트워크를 쓰거나 DB를 쓰다가 갑자기 코르틴이 캔슬되면 이 리소스를 좀 닫아주고 나가야 되는데 파일 같은 거를 쓰다가 그 파일을 클로즈 해줘야 된다든지 그거에 대한 위치, 리소스를 해제하는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리소스를 닫아주는 파이널리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저희가 코르틴을 캔슬하게 되면은 서스펜드 함수가 재개되면서 익셉션을 발생시키는데 그 위치에서 리소스를 해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번째 예제의 구조를 또 보면 간단합니다. 또 역시 1.3초 뒤에 종료한다는 건 똑같은 거고 여기서 코르틴 하나 실행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1000번을 실행하는 코르틴인데 여기 일시 중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르틴은 취소하기에 협조적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캔슬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익셉션을 던지겠죠.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최종 파이널리 블록에서 여기서 리소스를 해제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리소스 해제 지역 위치가 되겠죠.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3번을 찍고 여기 파이널리 블럭이 호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스펜드 펑션으로 취소를 체크를 할 때 리소스 해제 지역은 파이널리 블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정말 특수한 예제인데 어떤 예제냐면 되게 레어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캔슬을 실행을 해서 이 코르틴이 캔슬이 됐습니다. 이미 캔슬된 코르틴 내부에서 서스펜드 펑션을 불러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캔슬된 코르틴 안에서 또 코르틴을 불러서 종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널리 블록 안에서 다시 코르틴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레어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with context에 non cancelable이라는 이런 코르틴 컨텍스트를 넘겨서 이 부분을 실행해주면, 이 부분은 여기에 서스펜드 펑션이 있지만 이미 끝난 코르틴인데도 또 이 종료되는 코르틴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였군요. 5번째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기 전에 또 간단하게 알아보면 여기 코르틴이 하나 있고 이거를 종료해준다, 이 잡을 종료해준다, 똑같습니다. 예제는 이제 거의 다 똑같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이 1000번을 찍어야 되는데 3번만 찍히고 저희가 캔슬을 하면서 캔슬이 되는데, 캔슬을 하게 되면 이 딜레이가 재개되면서 익셉션을 던집니다. 캔슬레이션 익셉션을 던지고 그때 파이널리 블록이 호출되는데, 이 파이널리 블록 안에서 다시 코르틴이 동작합니다. 1초 동안 쉬었다가 이게 찍히는 거죠. 이게 이 줄이 먼저 호출이 되고 여기가 찍히기 전까지 다시 1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줄과 이 줄이 1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된 코르틴 안에서도 다시 또 코르틴을 불러가지고 리소스를 또 반환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레이어한 케이스라고 하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전 예제에서는 코르틴 스스로가 내부에서 캔슬을 체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스펜드 펑션을 주기적으로 호출하거나 EasyActive라는 상태를 호출하는 방법이었죠.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그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어떤 론치된 이런 코르틴의 잡을 가지고 캔슬을 하는 게 아니고, 코르틴을 실행할 때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코르틴은 취소된다, 이렇게 해서 미 타임아웃을 지정하는 방식인 거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어떤 코르틴이 하나 만들어졌고 1초 1000번을 반복을 하는데 0.5초가 1000번을 반복하는데 1.3초 뒤에 타임아웃이 걸린다, 이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3번이 찍히고 타임아웃이 발생했는데 익셉션에서 떨어졌습니다. 역시 캔슬레이션 익셉션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뭐 런치를 해서 뭐 실행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런블러킹 내부 메인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익셉션이 발생해서 앱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다음 예제인데, 뭐 with timeout 말고 with timeout와 nul을 쓰면은 익셉션이 났을 때 이게 결과값이 nul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with timeout을 하지 않았고 with timeout와 nul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제 자체는 같습니다. 1000번을 반복하는 거고 1.3초 뒤에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이 nul이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익셉션 하면서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3번을 찍고 result is null. 네,
result is 리절트 값을 찍었었는데 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을 던지지 않고 널을 출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캔슬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보면 코로틴을 런치했을 때 반환되는 잡 객체에서 캔슬을 할 수가 있었고, 캔슬을 한다고 해서 그 코로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틴 코드 자체에서 취소에 대한 협조적인 방법을 제공해줘야 됐고, 그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서스펜딩 펑션을 주기적으로 호출하면서 다시 서스펜딩 펑션이 재개될 때 그때 취소가 됐다면 익셉션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명시적으로 EasyActive를 체크를 해서 내가 스스로 캔슬해주면 된다 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임아웃을 해서 끝내면 된다. 잡의 캔슬을 부르지 않고 타임아웃을 해놓고 코로틴을 실행시키면 알아서 진행을 하다가 특정 시간 뒤에 캔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1장에서는 코로틴을 왜 사용하는지, 2장에서는 코로틴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3장에서는 코로틴을 어떻게 종료하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